안녕하세요. 착한 여자 부세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김영란이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아는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영란은 우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이네요. 욕심 많은 최 집사는 갑자기 쫓겨나게 되자 다시 몰래 집으로 들어왔었죠. 숨겨둔 귀중품을 가지고 나가려다 결국 가성호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데요. 이제 곧 가선영도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가선영에게 가성호에 대한 소스를 준 건 이돈이 되겠네요. 가선호와 기로세가 세상을 떠날 당시 이돈의 행동이 가장 이상했었죠. 가선호와 약속을 한 김영란을 이돈은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같이 가지는 않았네요. 파업 때문에 주변에 카메라가 모두 꺼져 있을 거라고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차에서 기다릴 거라고 했죠. 가선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아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가선우라는 사람의 감정 기복이나 난동 부리는 강도로 봤을 때 두 사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반경까지는 동행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죠. 가선우 역시 김영란과 거래를 하자고 했던 거지만 그 거래를 요청했을 때 이돈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란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김영란 옆에는 이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돈이 김영란과 함께 가선우를 만났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일이었지만 이돈은 바로 근처까지도 직접 가지는 않았네요. 이돈은 김영란을 혼자 그곳으로 보냈고 결국 가선우와 옥신각신하는 사이 기로세가 덮쳤던 것인데요. 사실 가선우를 노리는 사람이 바로 가선영이라는 걸 이돈이 몰랐을 리 없죠. 오죽하면 가선영은 이돈이 이미 고용해 놓은 무리들을 구워 삶아서 오히려 이돈을 잡아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돈은 그들의 사무실에 잡혀있기도 했었는데요. 허술한 틈을 타 도망 나오긴 했지만 가선영이 잡아놓은 이돈을 그렇게 쉽게 놓쳤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가선영은 이돈에게 아주 큰 거액을 제안했었죠. 이돈이 원하는 대로 그게 얼마다 되든 모두 줄 거라고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이돈을 잡아두고 있어야만 김영란이 움직이는 일에 뭔가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걸 가선영이 몰랐을 리 없죠. 더구나 이돈은 가성호의 비밀까지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아마도 이돈이 그곳을 빠져나오기 전 가선영과 모정의 약속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돈이 가성호나 김영란을 배신한 게 아니라 가선영에게 넘어간 척 허위 정보를 흘려주면 오히려 가선영을 덫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가선영이 집안의 모든 카메라를 끄게 하고 어둠 속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역시 이돈이 가선영에게 정보를 흘려 덫으로 걸려들게 만든 게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가선영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가성호는 장례식까지 치른 입장이라 자신이 직접 없애버린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앞서의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가선영의 집 내력을 보면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선 가선영의 친아버지를 맘대로 해버린 가선영의 엄마 이민정을 봐도 보통 사람의 마인드는 전혀 아닌데요. 가선우 역시 조금만 자신의 기분이 뒤틀리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렸었죠. 그런 동생을 해쳐 세상을 떠나게 한 가선영이 사실 그중 가장 지독한 사이코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온전치 못한 유전자로 똘똘 뭉친 가선영이 집에 숨어있는 가성호를 해치우는 일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죠. 이제까지는 가성호 방에 비밀룸이 하나 더 있을 거란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집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비밀방이 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비밀의 루틴이 존재하긴 하지만
백혜지가 쉽게 열고 들어간 걸 보면 가선영이 안간힘으로 그걸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방은 열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최 집사와 눈이 딱 마주친 가성호는 아무도 몰래 집에서 나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실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김영란이 최초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변호사 이돈입니다. 가성호가 살아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것도 이돈이 가성호가 살아있을 때처럼 집으로 올 때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온 것 때문인데요. 가성호는 가선영이 최 집사를 구워 삶아 놓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죠. 그래서 늘 이돈이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그것으로 대충 허기를 채우며 살았던 건데요. 사실 김영란이 이 집으로 들어올 때부터 모든 건 큰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었던 것이네요. 여자 경호원을 물색하고 그 경호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한 것은 가선영, 가선우 남매를 가성그룹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인데요. 그 안에 존재하는 진짜의 계획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가성호의 친딸 예림이를 그렇게 만든 가선영 덜미를 잡는 것이었죠. 재미있게도 그 범죄 영상을 가선우가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상에 나오게 될까봐 가선영은 자신의 친동생 가선우를 없애버리고 말았는데요. 가선영은 이제 가성호를 노리게 됩니다. 아마도 가성호를 없애고 가성호의 유언장만 자신의 손에 넣으면 가성그룹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와중에 가성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가성호 유언장이 공개가 되고 바로 직후에 주총이 열려서 가성그룹을 이끌고 갈 회장이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과 가성호 회장 사이에 작성된 재산 상속 계약서가 그것인데요. 변호사 이돈이 작성한 그 계약서의 정식 명칭은 혼인 후 재산상속 조건부 계약서라고 되어 있네요. 방송 초반 가성호와 김영란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작성해서 서명한 그 계약서인데요. 가성호와 이돈은 딱 3개월만 김영란이 버텨주면 된다고 했죠.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김영란은 무조건 3개월만 버티겠다 생각하고 서명을 했던 건데요. 이돈은 계약서 서명 당시 말을 했었죠. 가성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3개월 후 주총이 열릴 것인데 그때 김영란은 가 회장의 부인 입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요. 그 한 표의 행사로 가선영 남매가 다시는 가성그룹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무너뜨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만 김영란이 가 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었네요. 가성호가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을 김영란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가성호가 원할 때 김영란이 직접 마지막 순간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참 재미있는 건 특약사항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바로 얼마 후 가성호는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말았었네요. 물론 그 당시 했던 생각은 끔찍한 마지막의 기억을 김영란에게 남겨주지 않으려는 마음 깊은 배려가 아닐까 짐작했었는데요. 사실 가성호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김영란까지 속여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특약으로까지 만들어 계약서에 기록해놓고 왜 방향을 바꿨나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모든 계약서에 있어 특약을 어기게 되는 경우엔 그 계약은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경호원을 구할 때부터 그리고 결혼과 혼인신고 또한 장례식 이후에 모든 상황까지 계획해 놓은 입장에
정말 가성호가 마지막 선택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급하게 변경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또한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3개월 안에 일어날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또 다른 변수란 바로 김영란에 대한 것입니다. 경호원으로 채용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김영란이라는 제3자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중간에 백혜지가 뛰어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가성호 회장의 의도에 의해 김영란을 도와줌과 동시에 감시감독하는 역할로 백혜지를 무창에 투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만일 가선영이 김영란을 구워 삶아 둘이서 가성그룹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가성호의 원래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건 맞지만 김영란이라는 사람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장치를 해놓아야 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약을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 순간 모든 걸 가성호가 결정할 수 있게 해놓았던 것이네요. 당연히 처음부터 가성호는 살아있는 설정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계약서였던 건데요. 이제 곧 주총이 열리게 되고 가성호의 유언장이 공개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먼저 밝혀지게 될 거라 유언장 공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선영은 가성호의 유언장을 찾으려고 온갖 애를 썼었죠. 알고 보면 가성호는 아직 서류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법적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이 치러진 것만으로 모든 신고서가 완료되었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계획이 만들어진 건 가선영 가선우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가성호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었었죠. 그건 하나의 트릭이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가시남매를 속여야 해서 장례식까지는 치렀지만 그 외에 법적 신고서 같은 건 접수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성호의 유언장은 의미로운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것을 폐기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유언장 공개 장소에서 가성호가 등장을 하고 주총에서는 다시 가성호가 회장으로 추대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전동민의 문제가 남았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기로세와 김영란의 지문이 묻은 걸 이돈이 아주 꼼꼼하게 닦았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것을 다시 전동민이 주워들어 자신의 지문이 찍히게 만들었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물론 현장에 김영란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이 어떻게 될까봐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기 위해 전동민이 자신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무모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한 행동으로 인해 그날의 모든 사고를 전동민이 덮어쓰게 생겼으니 말이죠. 다행히 가선영 아는 검사를 통해 가선우와 기로세 사건을 맡으라 했지만 결국 그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되었죠. 지금 한 비서가 무연고자 병원에 기로세를 보내놓았지만 지문 검사만 하면 기로세가 누구란 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가선우가 USB에 담아놓은 15년 전 뉴욕의 예림이 사건 영상입니다. 사실 예림이가 세상을 떠나던 당시 가선영이 뉴욕에 있었다는 건 가성호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현지의 신문에 실린 사진에 가선영이 찍혀 있으니 말이죠. 아마도 미국이라는 현장 상황을 가선영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로세와 동행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가선영이 이제까지 해온 습성으로 볼 때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개입하지는 않았겠죠. 늘 누군가를 앞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요. 가선영은 모든 걸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그날은 현장에 기로세가 일을 저지르는 상황에 자신도 어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선우가 가진 그날 영상이
너무도 치명적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네요. 가선우는 자신이 예림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가선영 핸드폰으로 그걸 전송했었죠. 거기에는 가선영과 기로세 두 사람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만일 거기에 기로세만 등장했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가선우를 세상을 떠나게 만들 것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영상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가선영과 기로세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전동민이 가지고 있죠. 전동민이 기로세 집에서 가지고 온 엽서는 뮤지엄지에서 발행된 것이었네요. 재미있는 건 그 뒷장에 가선영의 필체로 무창 유치원에 있는 김영란 주소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선영이 운영하는 뮤지엄지 엽서에 가선영의 지문과 기로세 그리고 전동민 지문이 함께 나오게 될 텐데요. 더구나 가선영이 경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 적극적이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었던 사람 중에 기로세 사진까지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뮤지엄지 엽서는 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기로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데요. 가선영은 기로세에게 가선우를 없애라 시키면서 이번엔 남자 그림의 엽서를 한 장 주었었죠. 이번에도 역시 가선영의 필체로 쓴 평탄시 해안로 주소가 쓰여 있었네요. 그곳은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를 알선해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선우가 자신을 피해 우선 해외로 떠나려고 할 거란 걸 가선영은 미리 알고 있었죠. 얼마 전 항공기로 한국을 뜨려는 가선우를 한비서가 잡아서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가선영은 기로세를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죠. 가선영 생각대로 가선우는 해외로 몰래 빠져나갈 생각으로 그곳으로 갔고 배를 탈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 김영란을 만나려고 그 근처 B-1구역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가선우를 미행해 B-1구역 약속 장소로 오게 된 기로세와 기로세를 미행해 거기까지 따라온 전동민까지 사건이 만들어진 그 시간은 가선우와 김영란, 기로세와 전동민 그리고 이동까지 모두 5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로세가 가선우를 없애버리고 결국 김영란 없애는 일에 실패하자 기로세 자신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죠. 전동민이 중간에 뛰어들어 자신이 그 사건의 주범처럼 굴긴 했지만 풀려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가진 사람도 당연히 전동민으로 보이네요. 뮤지엄지에서 발행한 엽서엔 가선영의 필체가 있고 그건 표적이 된 두 사람, 가선우와 김영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가선영과 기로세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져 가선영이 시킨 거라는 게 모두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리고 궁금한 건 백혜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로세에게 당하던 것으로 생각하면 백혜지가 다시 멀쩡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백혜지를 가성호의 친딸이 아닐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가성호는 가선영의 엄마 이민정과 1995년 결혼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이민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송 1회 이민정의 묘비를 보면 1996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 지망을 한 김영란의 이력서를 보면 김영란은 1997년생인데요. 백혜지는 김영란보다 한 살 어린 것으로 되어 있죠. 1998년생이라는 것인데요. 가성호는 김영란에게 자신의 딸 예림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낳았던 딸이라고 했었죠. 이민정과 결혼을 한 게 1995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가 생겼더라면 늦어도 1996년생이어야 합니다. 김영란도 백혜지도 가성호의 친딸일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결국 가선영은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집으로 몰래 들어가 보지만 가성호를 찾아낼 수는 없게 되겠죠. 가성호는 다음 날 자신이 살아있음을 밝히게 되고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의 재신임 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선영이 예림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증거 영상이 공개가 될 텐데요. 그뿐 아니죠. 기로세를 이용해 동생 가선우를 없애고 김영란까지 없애려고 했던 증거들이 모두 공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김영란과 가성호가 작성한 재산상속 조건부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데요. 하지만 가성호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건 김영란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100만 분의 1 확률 때문이었죠. 3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김영란은 누구보다도 훌륭히 그 일을 이뤄낸 것인데요. 그래서 가성호는 이제까지 가성호가 맡았던 라면 회사 사장으로 김영란을 임명할 것 같네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열회사인 라면 회사를 김영란에게 맡기면서 가성그룹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네요. 혼자서 이익을 챙긴 나쁜 엄마 김소영은 이미 외국으로 떠났으니 돌아올 일은 없죠. 돌아오는 즉시 가선영과 공범이 돼서 경찰에 잡혀가게 될 테니까요. 가성호가 세상을 떠나고 미망인으로 재산 상속을 받는 것보단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쩌면 김영란에게 행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영란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턴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길 빌어봅니다. 오늘 착한 여자 부세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